네, 종목 분석 7선, 7선. 오늘은 삼성물산부터 삼본전자까지 7개 종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물산 볼까요? 네, 삼성물산 차트 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지배구조 개선 이슈가 나오면서 12만 5천원까지 이건희 회장 별세 이후에 10월 26일 날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일단은 삼성물산 기업 자체의 어떤 모습을 보면 매출액은 3분기에 전분기 대비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이 감소했습니다만 이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비용 부담이 좀 된 것으로 판단되집니다. 이 삼성물산은 사업 부분이 이 건설과 상사, 패션, 리조트까지 4개 사업 부분이 있죠. 네, 최근에는 삼성물산이 탈석탄 선언을 계기로 해서 뭐 일단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삼성물산의 이런 그 배당 정책이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지분 17%를 보유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상속을 위한 이 재원 마련을 위해서 이 주요 계열사들의 배당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내재 가치 대비해서 주주 친화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저평가를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국면이 마련될 것이다라고 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단기 급등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네, 삼성물산의 가치는 뭐 일단 PBR 1배를 적용하더라도 12만 7천 원대, 그렇다면 14만 원대는 충분히 갈 모습을 좀 갖추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PBR 1배 수준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봤을 때 13만 원대까지는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시고 대응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10만 원 하이할 시에 손절로 대응하시는 전략으로 추가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기관 외국인 수급 볼까요? 네,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제시한 시나리오 준수해서 대응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재용 부회장에게 많은 배당액을 안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삼성물산을 포함해서 삼성생명, 뭐 삼성 SDS 이런 종목 같이 연계해서 보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유틸렉스입니다. 자, 유틸렉스 주가가 좀 많이 빠졌죠. 이건 차세대 면역 항암제 선도 기업입니다. 뭐 면역 항암제 EU101이라고 해서 이 연내에 임상 신청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죠. 한국과 중국, 미국에서 연내 임상 신청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 수준은 아직 뭐 크게 이슈가 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도 4,700억이 넘는 그런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유틸렉스 지금 4,700억이죠. 지금 이 기업이 반등을 하겠다라는 판단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시가총액도 유사한 수준의 기업들 봤을 때 적정 수준 이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강력한 모멘텀이 좀 나오고 그때 이후에 아마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종목 교체 전략이 좀 바람직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 이평선도 지금 뚜렷하게 우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주가가 밀리면서 큰 모멘텀이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고 3만원을 지지선으로 해서 34,000원대, 33,000원과 34,000원대 매도 전략 혹은 종목 교체 전략으로 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아이진입니다. 아이진은 당뇨 망막증이라고 해서 국내 임상이 좀 마무리된 욕창과 창상, 뭐 국내에서 임상 이상 진행 중인 심근허혈증, 뭐 임상 파이프라인만 4개가 있는 그런 바이오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전체적으로 아이진도 시가총액이 크지가 않습니다. 아이진 같은 경우에는 뭐 적자긴 합니다만 시가총액이 1,160억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뭐 비교 대상하고 밸류에이션 자체의 어떤 비교는 비교 대상의 어떤 시가총액과 비교해 봐야 되겠죠. 참 이 제약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적자일 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지금 주가 수준은 각 이평선을 다 이탈해서 뭐 매수세도 유입되는 모습이 좀 없습니다. 강력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임상 파이프라인이 많다라는 거, 4개가 있다라는 것만 참고하시고
어, 대상 포진 백신 관련돼서 임상 일상에 돌입한 이후에 뭐 전체적으로 기대감이 있습니다만 뭐 큰 어떤 모멘텀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참고하시고, 다만 시가총액 대비해서 주가는 상대적으로 조금 저평가 수준일 수 있다라는 부분도 염두에서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네, 실적은 지속적으로 적자의 모습이겠죠. 일단은 지금 이 밑에 거래량을 보면 크지 않은 모습이라서 반등시 매도한 이후에, 네, 추후에 강력한 모멘텀이 발생됐을 때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이 종목에 대한 의견은 제가 볼 때는 종목 교체로 대응하신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스카이NM이죠. 스카이NM은 국내 1위의 2차 전지용 전해액 원료 생산 업체입니다. 자, 2분기까지 영업 손실이 좀 대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리튬 2차 전지의 그 주 원료인 전해액 소재와 LCD 패널 공정재료로 사용되는 그 원재료를 주로 생산하는 전자화학 소재 전문 기업이죠. 자, 국내 전해액 3사 뭐 파낙스 이텍과 솔브레인, LG화학의 안정적인 원료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밸류에이션 가치로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스카이NM 같은 경우에도 종목 교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실적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은 NR이고, 네, 추세도 아직 뭐 지금 뭐 상승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했을 때, 네, 종목 교체 후에 추후에 좀 모멘텀이 일어났을 때 다시 한번 관심 갖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 실적이 좀 호전되는 그런 기미가 보였을 때 접근하시는 전략으로, 네, 가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2,500원대의 반등 시에 매도 전략으로 가시는 게 지금 상황으로서는 필요한 전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로보티즈입니다. 로보티즈도 로봇 솔루션 기반의 그 로봇 플랫폼 기업이죠.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무인 택배, 무인 배송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이 로봇 관련 유통 물류, 이 회사는 그 로봇 그 액추에이터 모듈을 생산하는 기업인데, 뭐 항공 우주라든가 헬스케어, 의료 교육 이런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제가 언급드렸던 것처럼 로봇 솔루션 기반의 로봇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 중에 있습니다. 성장성이 높게 부각되는 종목이기도 해서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보니까 2년 평균 PBR 2.6배를 적용받았습니다. 올해 실적, 네, 1분기에는 흑자였다가 2분기 때 적자를 기록을 했죠. 네, 밸류에이션은, 네, 2년 평균 PBR을 적용받았습니다. 성장성을 좀 부각받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년 평균 PBR 2.6배를 적용했을 때 약 15,000원대까지는 가능하다. 대신 PR을 적용받는 주가는 아니었다라고 좀 판단하시고, 네, 성장성에 기초한 소프트웨어 업종이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자체의 어떤 차트를 보면, 네, 우하향하는 모습이죠. 네, 이 종목도 상사를 받기에는, 네, 강력한 모멘텀이 나오지 않은 이상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으로 봐서는, 네, 장기 보유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종목 교체 이후에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강력한 모멘텀이 나타났을 때, 거래가 좀 급증했을 때 접근하신 전략으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그 롯데손해보험입니다. 롯데손해보험은, 네, 2분기의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최근에 10월 23일 날 강하게 거래가 좀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죠. 네, 손해율 하락에 따른 보험 영업이익이 개선되면서 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익은 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투자이익이 좀 감소해서 조금 단기순이익이 감소했다, 이런 측면을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롯데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네,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약 최근 10월 23일부터, 네, 10월 23일부터 매수세 많지는 않습니다만 41만 주에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자, 그렇다면 롯데손해보험이 어떤 밸류에이션을 적용받길래 이렇게 매수를 하는지. 자, 지금 PBR이 0.67배, 최근 2년 평균 PBR 0.67배 적용 시에는 약 2,000원대, 2,200원대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 지금 최근 10월 23일 날 대량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눌림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2,000원까지의 상승 여력, 1,900원에서 2,000원대 상승 여력으로 좀 보시고 대응하시는 전략이 필요하겠다. 네. 기업 가치도 한 2,200원대의 가치가 있고, 지금 최근 거래 매수가 들어오는 것도 그다지 나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1,900원에서 2,000원대의 목표가를 가시고 대응하시는 전략이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1,600원 네, 하회 시에 손절로 대응하시는 전략으로 가신다면 이 종목은 뭐 충분히 관심 종목으로 넣어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삼본전자입니다. 삼본전자는 이 이어폰과 헤드폰 블루투스를 생산하는 음향 사업 업체인데, 이 최근에 이 게임 관련된 퍼블리싱 사업에 진출을 하면서 안정된 기틀을 좀 마련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최근에 동남아 신규 프로젝트인 그 신검이라고 하는 그 게임을 퍼블리싱을 했습니다. 뭐 국내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는데, 이 퍼블리셔가 삼본전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하반기에도 신규 프로젝트로 동남아 지역에서 좋은 성과를 달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연내에도 국내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네, 5일선 22선 돌파했고 정배열 패턴 초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은 밸류에이션도 한번 볼까요? 이런 종목들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긴 하긴 하네요. 거래량도 충분히 많지만 물론 외국인은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매수가 들어왔다가 매도가 나오는 모습이고, 네, 상반기 실적은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 이 회사의 주가 밸류에이션은 네, PL이 아닌 네, PBR을 적용받았습니다. 자, 3년 평균 PBR 1.4배인데 그렇다면 2,600원대 밸류에이션 가치가 있다라고 좀 판단했을 때 삼본전자는 네, 1,850원까지 2차적으로 240일 저항선까지는 상승을 기대하고 접근하신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850원 정도, 네, 현 주가 대비해서 한 10% 정도 상승력이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지죠. 이 부분 참고하시고 대응하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충분히 뭐 퍼블리셔로서 게임 퍼블리셔로서의 어떤 그 가치도 좀 부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네, 8월 13일에 대량 가격 힘들 양봉과 거래 증가세의 매물을 감안했을 때 네, 1,800원에서 1,850원 이 가격대에서 매도 전략으로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이후에는 주정 받을 때 다시 한번 뭐 접근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네, 삼성물산과 삼본전자까지 네, 총 7개의 종목을 빠르게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자,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레드시그널의 강정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